내일 전국에 다시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전북에도 내일 새벽부터 영하권 날씨 속에 비나 눈이 내려 출근길 안전운행에 유의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의 첫 과제로 노조의 회계 투명화를 압박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습니다. 노동계는 자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역사서인 전라도 천년사가 일본 식민사관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일로 예정됐던 봉정식이 연기됐습니다. 공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편찬위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여전히 저임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2022년 올 한 해의 화제와 쟁점을 정리하는 이슈 K. 오늘은 교육 분야의 현안을 짚어보고 새해 전북교육이 풀어갈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라도라는 지명이 생긴 지 10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전북과 전남, 광주 세 지역이 5년 동안 공을 들여온 전라도 천년사 출간이 미루어졌습니다. 내일 열기로 한 봉정식을 하루 앞두고 취소한 건데요. 식민사관에 근거한 표현이 들어갔다는 주장이 나온 게 발단이 됐습니다. 먼저 김규희 기자입니다. 5년 전 전라도 천년을 맞아 시작한 전라도 천년사 편찬. 전북과 전남, 광주가 24억 원을 들여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라도 역사를 책으로 펴내는 사업입니다. 전북연구원이 중심이 돼 집필에만 2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남원의 한 단체가 천년사에 나온 일부 지명이 식민사관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남원을 김은국 또 장수를 반파국으로 기술을 했어요. 일본 서기 관련 지명을 썼다는 거죠. 결국 전라북도가 전라도 천년사 출간과 봉정식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제기된 내용 등에 대해 길게는 6달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전남, 광주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기간 의견을 접수하고 제시된 의견은 논란이 있는 해당 집필진을 포함한 편찬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여 검증을 통해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번 결정을 두고 집필에 참여한 일부 학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집필위원은 문제를 삼은 단체 주장은 한일 고대 관계사를 모두 식민사학으로 매도하는 논리라며 논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개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백제 문물을 일본에 전수한 왕인 박사도 일본 서기에만 기록된 만큼 역사를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편찬위원장도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혀 전라도 천년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을 두고 빚어지고 있는 내용과 대응 방식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 전라북도가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서현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의 한 단체가 식민사관에 근거한 표현이 들어있다며 전라도 천년사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는 기자회견을 열자 전라북도는 기문이나 반파라는 표현은 일본 서기뿐만 아니라 중국 기록에도 존재한다며 식민사관이 아니라고 곧바로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봉정식을 예정대로 열고 문제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하루 만에 추가 검토 뒤 출판, 그리고 봉정식 연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행에 대한 부분과 연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좀 늦춰서라도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전라북도는 전남 광주와 상의해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민감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집필진과 제대로 된 논의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한 집필위원은 봉정식 연기만 통보받고 추가 검토를 한다는 내용은 취재진에게 듣고 나서야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추가 검토 방식도 쉽사리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자책을 공개해 의견을 받은 뒤 편찬위원들이 검토한다는 건데
내용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문이라는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논문 주장하시는 교수님들이 다 옳은 것만 주장하시는 건 아니고 그 의견들을 일반 국민도 충분히 이런 토론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전라북도는 다른 주장을 나란히 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일부 집필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 전라북도가 문제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서인덕입니다. 전북 지역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예상 적설량은 동부 내륙에 1에서 3cm입니다. 출근 시간대에 어는 비가 내릴 수 있어 빙판길 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모레부터 다시 한파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에도 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은 주로 새벽 시간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출근길 혼란이 걱정입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강력한 한파도 시작됩니다. 이 소식은 김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내일 새벽 눈과 비를 머금은 구름대가 서해를 거쳐 수도권으로 유입됩니다. 출근 시간대에는 눈과 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눈과 비는 지역에 따라 엇갈립니다. 지난 13일 2도가량의 기온차로 충북 괴산에는 폭설이, 인접한 충북 청주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수도권과 강원, 충북, 경북 북부에는 눈이,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일부에는 진눈깨비가, 기온이 높은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최대 15cm 이상, 서울과 인천, 중부 내륙에는 2에서 8cm, 충청과 전북 동부, 영남 내륙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어는 비 가능성이 큽니다. 어는 비는 영상권의 대기에서 비로 내리다 차가운 지면에 닿자마자 빗방울이 어는 현상입니다. 내리는 즉시 얼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이 없어 일반적인 빙판길보다 위험합니다. 3년 전 상주 영천고속도로에서는 연쇄추돌 사고로 7명이 숨지고 차량 47대가 파손됐습니다.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게 될 경우 운전자는 육안으로 사전에 확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는 비는 새벽 5시에서 아침 8시 사이가 가장 위험할 걸로 예상됩니다. 표면 온도가 낮은 교량과 터널 부근, 고가도로가 특히 위험합니다. 출근 시간대 눈과 어는 비가 집중되는 만큼 자가운전은 반드시 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지난 3월 울진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머물며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가 막막한 가운데 당장 전기요금 걱정에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의 한 산간 마을입니다.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이재민들이 머문 지 10개월째. 찬바람이 들어올까 컨테이너마다 보온을 위해 비닐을 둘렀지만 역부족입니다. 상수도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며 수도관을 녹입니다. 곤쳐가지고 그래 물 먹고 이불 갖다가 덮어놓고 어디 말았고. 한낮에도 이곳 기온은 0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산불 이재민들은 이곳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걱정에 난방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전기 난방 시설이지만 이재민들이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저녁에 잠깐 2시간, 새벽에 2시간 요래밖에 안 틀어요. 잠깐요. 이재민 180여 가구 가운데 새로 집을 지은 이재민은 10가구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재민 대부분이 경제적 능력이 낮은 고령층인데다 건축 자재값이 나날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민들이 받은 정부 지원금과 국민성금은 가구당 적게는 9천만 원, 많게는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전혀 수입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4차 지원금, 이거 주택에 관한 것만큼은 좀 빨리 해결해 주십사. 이재민들이 컨테이너 주택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 추운 겨울 이재민들의 근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7년여 만에 전주시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들은 전국 대비 관리 세대는 많지만 계약 기간은 짧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소식에 경비 노동자들의 걱정이 큽니다. 조금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연말까지 재계약을 못한 6명은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는 셈입니다. 나이가 있은 게 좀 불안하긴 하죠. 세상이 나까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사표 써놓고 있어요.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는 이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경비 노동자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센터가 진행한 실태 조사를 보면 열악한 노동 환경은 여전합니다. 평균 65살 고령층이 24시간 맞교대 근무하지만 휴게 공간이 있다는 응답은 전국 대비 20% 낮았고 한 사람이 관리하는 세대는 32곳 많았습니다. 올해 평균 임금은 208만 원으로 세대수가 적은 곳에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인상에 반영하지 않고 근무 시간을 줄이고 휴게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편법으로 많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상적인 고용 불안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1년 미만 계약 비율이 전국보다 2배 높았는데 6개월은커녕 석 달 안쪽에 초단기 계약도 빈번합니다. 전주시가 고용 안정 조례를 만들고 지난해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법도 시행됐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 전문가들은 근무 환경 개선과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노동인권 아파트 인증단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등 지자체 역할을 강조합니다. 입자대표회의, 노동자단체, 지자체 이 3주체가 상생 협약을 좀 체결을 해서 이후 처우 개선 노력을 좀 같이 해나가기 위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가 모범적인 공공위탁관리 모델을 확산하려면 지방의회의 관심과 역할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옛 대한방직터 소유주인 주식회사 자광이 내일 오후 공장 철거 착공식과 함께 경제비전 선포식을 엽니다. 자광은 앞으로 1년 동안 60억 원을 들여 공장 등 건물 21채를 모두 해체할 계획입니다. 앞서 자광은 대한방직터에 아파트 3천 가구와 고층 타워 등을 짓는 사업 계획을 전주시에 제안했지만 반려됐고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이 일대를 상업기능 중심으로 개발하되 전체 면적의 40%를 환수하는 권고문을 내놨습니다. 한편 전주시민회와 전북민원련, 진보당 전북도당은 대한방직터 개발에 우려를 나타내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확정한 가운데 각종 개발 방향을 알아보고 과제도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늘 밤 10시 KBS 생방송 심층 토론회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인순 전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나와 민선 8기 전주시의 개발 방향을 설명하고 과제를 짚어봅니다. 특히 전주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터, 황방산 터널 등 논란이 많은 개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합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 선수들이 FA컵 우승 뒤 처음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년 시즌에 대비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 건데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활약한 선수들도 곧 훈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클럽하우스에서 선수들이 강도 높은 훈련에 앞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FA컵 우승 이후 50여일 만에 기본 훈련에 나선 겁니다. 선수들은 우선 2달 가까이 휴식을 취한 만큼 근력 강화와 지구력, 기초 체력 등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 시즌 많이 아쉬움이 남는 시즌이었고요. 다음 시즌에 새로운 선수와 또 이번 월드컵에 활약했던 저희 전북 선수들이 큰 기대를 하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 준비를 잘 할 것이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맹활약한 6명의 선수 가운데 J리그로 이적한 송범근 선수를 뺀 나머지 5명도 곧 훈련에 합류합니다. 스페인으로 전지 훈련을 떠나는 다음 달 16일쯤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주목을 받으며 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은 올 시즌 우승 문턱에서 떨어진
정규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정상 자리를 되찾기 위해 전력 보강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좀 더 선수층을 젊게 좀 더 활동성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또 영입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외국인 코트 제가 5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K리그 사상 첫 5연패 달성과 9번의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전북현대. 올 시즌 FA컵 우승에 그친 전북현대가 내년 시즌에는 월드컵 출전 선수들의 맹활약에 힘입어 정규 시즌과 FA컵, 아시안컵 우승 등 3관왕을 달성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도민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이 올 한 해 전북 7대 환경뉴스를 선정했습니다. 500톤이 넘는 라돈 침대 군산 소각계획에 대한 시민 공론화 부족과 경제성 없이 환경 훼손 논란을 산 지리산 산악열차, 또 안전성 논란으로 시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가동을 시작한 영광 한빛원전 4호기 등을 꼽았습니다. 전주 가맥축제가 남긴 쓰레기, 전주 백석제 멸종위기종 서식처 보존, 전주시 도시계획 규제 완화, 완주 신흥계곡 불법 농지 논란 등도 7대 뉴스에 포함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 차량이 현장에 지연 도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오늘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신 의원은 자신으로 인해 국정조사의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 차량이 현장에 지연 도착하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 논란 하루 만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입장문에서 자신으로 인해 이태원 국정조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합류로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신 의원은 명지병원 닥터카를 이용해 참사 현장에 도착해 구호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닥터카는 재난의료지원팀, 디멧을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 마련되는 차량으로 신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되기 전까지 명지병원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명지병원 디멧이 출동한 시각은 참사 이튿날인 0시 51분, 경기 고양시 병원을 출발해 합정역과 신촌역, 이대역 부근을 거쳐 이태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간에 신 의원을 태우기 위해 강변북로를 계속 이용하지 않고 우회했던 겁니다.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1시 45분, 25km 거리를 달리는데 결국 54분이 걸렸습니다. 비슷한 거리의 분당 차병원, 한림대병원 디멧보다 20에서 30분가량 더 걸렸습니다. 만약에 본인을 태워서 가라고 해서 늦어진 것이 있다면 의료법이나 어느 규정 위반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신 의원의 사의를 수용하고 소방공무원 경력이 있는 오영환 의원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 여당이 노동시간 개선 권고에 이어 이번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노조의 회계 장부를 좀 더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입법에도 착수했는데 양대 노총은 자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금, 교육과 함께 새 정부 3대 개혁과제로 노동개혁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노동개혁은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엔 당정 투톱이 모두 나서서 노조의 재정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노조 활동에 햇빛을 비춰야 한다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에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 지원은 받으면서 외부 감사는 피하려 하는 기존 관행은 곤란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이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즉각 입법에도 착수했습니다. 셀프 감사를 할 수 없게 노조의 회계감사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강화하고 대기업과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매년 정부에 회계 자료를 의무 제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 검증과 회계 감사를 받고 있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회계 관련 공세는 내년 1월 예고된 노동개혁 추진의 최대 걸림돌인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국민들과 분열시키려는 이관책정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개혁 등 정부의 3대 개혁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실제 입법으로 이루어질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이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도 교수도 학생도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아 놓고 그다음에 공정한 게임을 하고 요구해 맞는 거죠. 전라북도 교육감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슈 K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전북에서 화제와 쟁점에 섰던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분야입니다. 올해 전북교육은 12년 만에 교육수장이 바뀌었지만 취임 초기부터 교육단체 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고 서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감 역시 더 심화되고 있지요. 2023년 전북교육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경한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올 한 해 전북교육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12년 만에 교육수장이 바뀌었다라는 점이죠. 네. 또 서거석 교육감이 이제 임기를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반도체 인재 양성 커다란 주제를 제시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지방대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어려운 점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입니다만 이제 공공의대 설립 문제 여전히 그 국회 계류 중이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또 한편 이제 학생 인권도 중시하면서 이제 교사의 인권도 어떻게 서로 양립할 수 있을까 이런 교권 문제도 함께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습니다만 이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문제 이 문제도 어떻게 할 건가 올해 또 내년도 항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 교육의 수장이 바뀌었다는 이 교육 정책의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교육감은 학생들의 기초 학력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진단고사 치르겠다고 예고도 하셨고요.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양합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전북의 학력이 이제 전국의 최저 수준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팩트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또 한편 저는 가장 또 문제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국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점이에요.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것은 100점 만점에 20에서 40점 정도 정말 낮은 점수 학생이 많다라는 점인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아마도 학력 문제를 새로운 서교육감은 관심을 갖고 해보겠다. 그러면 그걸 알아보려면 결국 진단평가가 필요한데 이 진단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MB 정부 때 같이 일제고사 형식으로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학교의 현장이나 교육단체는 이 일제고사로 해서 결국 학교 간 혹은 학생 간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진단 평가를 통해서 학생이 현재 위치가 어떠된 건지 그 학생의 성적 학력의 유상을 정확히 한번 진단해 보겠다. 그 진단에는 이제 자율권을 주겠다.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하고 안 하겠다면 뭐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 진단 평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유연성, 탄력성을 갖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렇고요. 이 취임 초기부터 서 교육감께서 조직 개편 등으로 교육계 안팎의 갈등을 좀 일으키셨지요. 이런 네. 가운데 또 서감께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또 앞두고 계시고요. 교육 현안 해결하는 데 이것들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뭐 이제 교육문제 수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문제 자체가 어려움이 있겠죠. 네. 왜냐면 이제 재판이라는 것은 이제 당선을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선거법에서는 이제 당선 무효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또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제 관심사가 학생보다는 나의 그 자리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이런 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도가 재판 떨어지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서감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전북 교육을 추려갈 건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초기 6개월 지금 정도에서는 거의 실정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 공부하는 시기에 너무 일방적인 정책들을 많이 쏟아놨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교육의 주체가 이제 결국은 교육은 교사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가면 주체가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 이제 교육은 또 망쳐지는 이런 입장인데 좀 더 그런 점에서는 좀 세련되게 또 정교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정책 초반에 그런 실정이 결국은 서교육감이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현상의 형국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지방대 위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답답한 문제인데 정부가 올해 또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을 밝히면서 비수도권 대학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기 해결될까요?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사고가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에 뭐 기회 평등만 주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런 운동장 속에서 기회 평등만 준다고 해서 그게 바람직한 정책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수도권과 그리고 지방, 뭐 수도권과 나머지 이런 형국으로 불균등을 심화시킨다라는 것은 국가의 미래 인재 양성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아마도 취업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 이제 반도체 시장일 건데 이 시장마저 서울의 중심으로 다 쏠려간다면 지방은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관한 균형 있는 인재 양성을 배분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도 숨통을 틀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 틀거리 속에서는 거의 신자유주의자들에게서 상당히 앞으로도 지방 대학들은 위기를 더 심화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짚어주시기도 했는데요. 올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의대 설립에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어요. 전북 설립이 더 불투명해지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어떻게 혹시 전망하시고 있습니까? 공공의대 설립은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둘 다 의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그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우리 지역에서 와서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임기 대 이제 1년 정도 남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후반기 가면 동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그 코로나 시기 때 실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의료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 공공의료 정책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때 민주당이 의사협회하고 힘겨루기를 통해서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의사협회한테 지금도 거의 굴복 상태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민주당이 정말 의지가 있는가? 저는 지금 봐서는 의지 없다고 봅니다. 공공의대에 대해서. 그러면 최소한 방법은 서남대 의대 정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정책이라도 펴줘야 되는데 그마저도 이 싸움이 이제 전국적인 싸움이 돼버렸거든요. 네. 판이 커지면은 결국은 뭐 서남대의 그 의대 정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통성, 정당성을 또 주장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금 형국이라고 봅니다. 좋은 시기를 놓쳤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올해 또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권에 대한 문제도 큰 이슈였습니다. 올여름 익산 또 한 초등학교에서 교권 침해 논란도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교육계 인권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라북도가 이제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요. 네. 또 학생 인권은 당연히 뭐 인권 문제는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거의 천부 인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똑같은 사람으로서 교사의 인권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도 함께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의 인권과 함께 교사의 인권, 저는 교권이라는 말을 사실 쓰고 싶지 않은데 네. 지금은 교사의 인권도 침해되고 있으니까 이 둘을 서로 조화시킨다라면 그럼 학교 공간에서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교사는 당연히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되지만 학생도 이제는 인권 교육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랍니다. 그 학생이 이제 학생이 아닌 타자, 그 타자 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사들의 인권도 함께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교육이 뭐 우리 사회에서 같이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인권의 문제가 학생 중심에서 많이 좀 경도돼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전북 교육이 좀 더 나아지려면 새해에는 어떤 과제들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전라북도 교육에서 지금 서우석 교육감이 주장하는 미래 교육의 문제, 미래 교육이 뭔가에 대한 정확한 좀 명료화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래의 교육이냐 아니면 교육의 미래냐 이런 점에서도 아직도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변화된다면 뭐 사회 변화에 교육이 따라가는 입장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논의도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교육 혁신은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은 전북은 계속 학력 논쟁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기초학력, 저는 좀 기본학력이란 말을 필요하고 쓰고 싶습니다만 네. 기본학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그 준비를 초기 때부터 해야 된다. 그 초기라는 것은 초등학교 결국 3, 4학년 때 문해력을 잡지 않으면 학력은 잡지 못합니다. 결국은 중고등학교 가서는 못 잡거든요. 그러면 전북교육이 어디다 방점을 두고 이것을 긴 안목으로 볼 건가. 이런 고민들이 현재 숙제라고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초까지도 5%대 고물가가 이어지다 점차 오름세가 둔화되겠지만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올해 11월까지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1% 올라 1998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세와 환율 안정으로 수입물가 오름폭이 축소됐지만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데다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더해져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5% 내외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국제유가 하락과 국내외 경기 위축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수가 많아 예상대로 물가 오름세가 꺾일지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한이나 산유국 등의 대규모 감산이 유가 하락세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 위축에 소비가 줄어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는 한 번 오른 서비스 물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점과 전기요금 추가 인상 폭 등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중 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치인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총재는 이 과정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조정, 이에 따른 우리 경제 각 부문에 미칠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이 연속 보도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목 가로챈 공기업 사장편이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170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취재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KBS 오정현, 진유민, 박웅, 안승길, 김동균 기자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피해 회복금을 부당하게 챙긴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편파 변제 과정을 추적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북한의 이딴 도발에 따른 도민 불안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전북의 민관, 군경이 안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공군 제38 전투비행전대에서 열린 전북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우리 주력 전투기인 KF-16의 무장 전투태세를 확인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 제8 전투비행단장과의 환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도 재확인했습니다. 전주시가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하는 2022 한바탕 전주 시민대 토론회를 열고 도시와 경제, 문화, 복지 등 4개 분야의 분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참석한 시민들은 민선 8기 전주시가 지켜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눴으며 전주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하고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오늘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 테크노파크 등 지역 산업기술 분야 8개 기관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북 산업 현안과 정부의 투자 방향을 공유하고 미래차와 탄소 등 전북 중점 산업 연구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극심한 추위는 누그러졌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어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기온이 낮은 전북 동부 지역은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영하의 날씨 속에 내린 눈과 비로 인해 도로가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빙판길이 우려되는 만큼 안전사고 유의해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추위가 주춤합니다. 하지만 주 후반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금요일에는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부터 전북 많은 지역에 눈도 내릴 것으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모두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가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완주가 2도, 그 밖의 지역은 영하 2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순창과 남원이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눈은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